오늘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위해 전문가와 전화 연결로 현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소장님 밤사이 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 텐데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현재 세대는 참 익숙하지 않은 모습인데 비상계엄이란 어떤 건지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 또 국민적 대혼란이었습니다. 지난 밤입니다. 어제 밤 10시 20분,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이 위기 상태, 국가의 비상 위기 상태일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영화 서울의 봄을 기억하실 겁니다. 1981년 이후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3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게 되면 사실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 또 지방의회, 정당 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1시부로 포고된 비상계엄령 내용을 보면은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죠. 48시간 내에 복귀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군에 의해서 또 행정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한 것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군에 의해서 사회가 또 행정이 또 법원 시스템까지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법원이 작동되지 않고 비상사태, 즉 군사법원이 작동되는 상황이 바로 비상계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려 43년 만에 선포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저희 제작진도 새벽 내내 흐름을 지켜봤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조차 몰랐던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충격이 더 가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역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헌법 89조에 나오는 관련 내용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장관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열렸는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열렸다면 상당히 그 즈음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심지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마저도 방송을 보고서 알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비상계엄 이 전문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의 검사 또 감사원장 탄핵, 그 이전에 행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시도,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폭거라고 표현할 정도의 대폭 삭감안에 대한 통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한다. 그래서 행정 사법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반국가 세력의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그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국회 진입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된 상태였었고요. 자, 그렇다면 국회 상황과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실제 어제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 의결하는 본회의장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한동훈 대표와 이제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현장에서, 국회 현장에서 지금 이 시점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한동훈 대표도 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등 해임을 시켜야 된다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는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어제 사항은 상당히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상계엄군 자체가 공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면서 이 소화기에 또 소화기를 살포하는 그런 또 살포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연출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큰 또 폭력 사태로 번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반발이 또 빚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과반수로 가결되면서 국회로 진입을 했던 이 공수부대 계엄군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1시쯤 국회에서 190명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국무회의에서 새벽 4시 30분쯤 수용이 되면서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정족수는 300명입니다. 그 300명 전원은 아닙니다만 헌법 77조에 의하면은 과반수 이상으로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서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결의안이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 1시에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던 190명의 국회의원 여기에는 이른바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도 친한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본회의장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77조에 의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제 요구가 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입니다.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을 한다라고는 밝혔고요. 하지만 국무회의 인원수가 아직 정족수가 되지 못해서 수용 의결되지는 못했다. 한 10분 뒤인 4시 30분 국무회의 발표 자료로 수용되었고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는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동안 전 국민들이 해외가 깜짝 놀라는 대혼란이 발생했고 이어졌습니다. 네, 저희는 경제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상황 어떤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환율은 오르고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새벽 사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았을 거예요. 실제 또 빗썸, 또 업비트 등 국내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폭락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또 외신들도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외신 반응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워싱턴 포스트도 당혹스럽다.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뉴욕타임스도 관련된 보도가 있을 거예요. 지금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이 불확실한 거 아니냐. 거리 시위가 확산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전망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이 군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서로 간에 공유가 되지 못했다라는 지금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이 당혹스러우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에는 이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었거든요. 북한 문제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하더라도 우리 정치에 타격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문을 열게 되고 이 부분이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신도 믿기질 않은 모습입니다. 백악관도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 정말 중요하죠.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6시간 동안의 이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정치나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또 해프닝이었다고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해프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 해프닝과는 무관하게 대혼란과는 무관하게 지금 우리 이 경제에 상당히 위기설이 감돌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일종의 방아쇠 효과, 좀 이것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것 아니냐. 이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말씀은 전해드려야 될 거고 여기 이제 트럼프 리스크까지 가중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입니다. 오늘 이제 낮에 민주당 상황을 지금 국회 다수당이거든요. 장외 규탄 집회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로까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뭔가 큰 타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